좋아요, 구독. 이어서 지금 벌써 시간이 3시 3분입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사님께서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음식료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가격 인하가 단행이 됐어요. 밀가루 같은 경우도 인하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 관련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해외 법인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중에서 좀 실적이 덜 나오는 해외 법인 같은 경우가 실적 회복 기점에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주가가 빠져 있다면 반등이 또 빠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 법인의 실적 회복을 기점으로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주가가 여기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 그럼 어떤 종목의 지금 가격 메리트, 이제 또 매력이 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목은 오리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리온은 최근에 구레고캠바이오죠. 이제 얘 사명을 변경하는 리가캠바이오로 네. 사명을 변경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지분 인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와 보면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 실적 회복을 살펴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법인 같은 경우가 대형 유통업체랑 거래를 하다가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안 되다 보니 대형 법인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춘절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실적 회복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1분기 예상되는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210억 정도 예상이 돼요. 이 정도 실적을 바탕으로 보면 지금 시가총액 수준도 부담이 없고, 3월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의 지분 25.7%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관련된 하나의 이슈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1차로 11만 원대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인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 같은 경우를 반영한 가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오리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8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정 이사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볼게요. 네, 종가 베팅 섹터는 이제 반도체 네. 중에서 낸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낸드도 좀 분위기가 오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 참 낸드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낸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HBM, AI 가속기, 이게 결국에 대용량의 연산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용량 연산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대용량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낸드가 가는 게, SSD 가는 게 너무나 많은데 참 순서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레거시 쪽 전투 소부장까지 살리게 되면서 낸드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퍼 투입량을 이제 2분기부터 전년 대비 수준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낸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삼성전자가 2분기 기업용 SSD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최대 25%가량. 그러니까 결국 가격 인상을 하는 것들은 앞으로 생산을 더 늘릴 만한 여력이 좀 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감사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젠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리 사태의 어떤 감산 효과,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AI 서버에 대한 수요 급증.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용량 예산 처리를 하게 되면 또 그걸 저장해야 될 대용량 저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SD가 좀 품귀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델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휴대 패커드 이런 기업들이 주요 서버 기업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SSD 구매를 현재 늘려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공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도 양쪽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좀 봄날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낸드도 드디어 봄날이 온다. 자, 그러면 낸드 플래시 안에서도 어떤 네네. 종목을 저희가 바라볼까요? 네, 그 중에서 원픽은 이제 네. 엑시콘. 엑시콘.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요것도 6% 정도 하락인데, 맑은 종가 베팅으로 내일 하고 모레 쪽에 단기로 한번 좀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일단 SSD 쪽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SSD 테스터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모듈 테스터 이거를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낸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CXL 쪽 같은 경우도 수혜가 예상되게 되면서 이미 주가 좀 많이 움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텔이 상반기에 아시겠지만 CXL을 적용시킨 5세대 제형 프로세서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메모리 쪽은 어쩔 수 없이 HBM을 논의를 하고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 눈치를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텔에서 새롭게 또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게 또 CXL이 또 열릴 만한 그런 상용화 될 만한 어떤 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세대 제형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CXL 2.0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CXL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었지 상용화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텔 덕분에 드디어 이제 상용화에 대한 계기가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엑시콘 같은 경우는 국제과 과제로 CXL 테스터 개발을 완료하고 주요 고객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그래서 낸드, CXL, 그다음에 엑시콘이 그래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종가가 현재 마이너스 6%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3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한 15%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0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9,500원 제시하도록 할게요. 종가 배팅 알고 엑시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34,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29,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종목 리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미용기계 섹터도 잘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원택을 사실 지난주에 짚어주셨는데 네. 섹터 내에서도 원택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제 해외 성과 기대감도 네. 있으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뭐 투자액의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좀 높이는 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네. 자, 원택 저희 어떻게 지금 바라볼까요? 원택은요? 네. 목표가까지 보실 때입니다. 목표가를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네. 아마 내일 정말 기분 좋게 상승이 네. 더 나오게 된다면 내일쯤은 도달할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17% 네네. 수익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은 그러니까 줄 때 챙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동안도 뭐 줄 때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같은 장은 더더욱이 줄 때 챙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은 안 좋다고 판단하는 주된 요 근거는 뭐냐면은 주된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걸 봐요. 그러니까 종목을 등락해놔.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시장을 봤을 때 상승목수 우연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만큼 분위기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제 오늘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하락 종목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장 속에서 물론 뭐 오늘 같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때 챙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3월 25일 날 18%는 급등 나오게 되면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 초반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4월 1일부터 중국 소비주가 부각이 됐었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순환매에서 흐름을 잘 타서 이런 결과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캘린더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당일날 강했던 테마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해가세요. 그러면은 자주 출연하는 테마들 그리고 4월 1일날 뭐 이렇게 중국 소비 같은 새롭게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부각이 될 때 빨리 따라잡게 되면은 원택 같은 이런 결과들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택 같은 결과 충분히 다른 종목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이사님의 종목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정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4월 첫날에 가장 좀 강했던 섹터가 뭐 리오프닝 이쪽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면세 섹터 강세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짚어주셨던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일주일 만에 목표가에 도달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거래는 시가총액 3,572억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올해 실적을 감안하면 시가총액 4천억까지 목표로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되고요. 가격으로는 7,200원대 가격까지는 상승이 가능함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